안녕하세요, 털순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리 탈모 있죠? 정수리 탈모 토픽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정수리 탈모 치료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M자의 탈모가 생긴다거나 정수리 연모와 혹은 정수리 탈모로 치료를 오시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헤어라인 쪽은 탈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수리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생기는 원인들이 약간 차이가 있죠. 남자분들은 결국에는 DHT 때문에, 탈모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이제 DHT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연령대가 폐경기 때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상대적인 남성 호르몬 비율이 올라갈 때쯤 그때 정수리가 연모가 생긴다거나, 그 외에는 다이어트, 여성분들은 급격하게 석 달 이내 한 10kg 이상 뺀다거나, 아니면 철분 같은 거 부족, 여성분 자체로 그 맨스를 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철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갑상선에 병이 있다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도 보면 몸에 털이 많고, 이 정수리라든지 머리 가르마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젠 파라독스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한테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드름 많고 수염 많고, 그리고 뭐 피임약 같은 거 먹는다거나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남자분들이 이 정수리 탈모로 왔다 하면은 치료 자체는 DHT를 억제를 해줘야죠. 탈모약을 먹고 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성분들은 이 DHT가 물론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기저에 뭐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갑상선이면 안 좋았다 그러면 갑상선을 치료를 좀 하고, 빈혈도 있다 하면 빈혈도 치료를 하고, 그런 원인을 좀 제거를 해주는 방향 쪽으로 가고, 여자분들도 폐경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임기냐 폐경기냐에 따라서 쓰는 약들을 좀 바꿔서 써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써볼 수 있는 거는 미녹시딜이죠. 미녹시딜 바르는 약. 이건 남자분들도 바를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도 달리 먹는 약이 지금 마땅치가 않는다고 한다면 바르는 미녹시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는 엘크란의 제품명 알파트라디올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가임기를 지나서 폐경기쯤이 됐다 그러면 먹는 미녹시딜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정수리 탈모가 완화가 되죠. 대신에 인중이라든지 턱수염이라든지 팔, 다리에 털이 나는 그런 부작용을 또 겪으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먹는 약 그렇게 좀 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알닥톤, 스피로놀락톤 같이 이뇨제를 쓰는데, 이 경우에는 지병이 또 없어야 됩니다. 포타슘 스페어링 드럭이라고 해서 몸 안에 칼륨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칼륨이 5.5, 6점대가 되면은 그 심장에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정맥이 생기면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챙겨야 되고, 미녹시딜도 제가 말을 안 했지만 미녹시딜도 그 어떤 일정량 이상 좀 과하게 먹는다, 아니 과하게라는 거 수치 자체를 제시는 하기는 좀 어려운데, 보통 우리가 탈모로 먹는 게 한 4분의 1이나 2분의 1정을 아마 드실 텐데, 그 정도에서는 크게 부작용을 경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텐데, 한 알에서 두 알, 세 알 정도 먹는다 그러면 몸 안으로 물이 그 스페어링 되거든요. 물을 끌어당겨요, 미녹시딜 성분 자체가. 그래서 심장에 물이 찬다거나 폐에 물이 차는 그런 증상을 생길 수도 있고, 부정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4분의 1알
2분의 1할 정도 먹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는 약이기 때문에 폐경기 때쯤 여성분들에게 미녹시딜, 뭐 스피로놀락톤, 바르는 미녹시딜, 뭐 이런 에크란을 다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낭 주사죠. 모낭 주사도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는 PDRN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 PDRN을 쓰면은 혈액순환 개선, 염증도 좀 줄여주고 조직 재생,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PDRN을 좀 많이 쓰는데, 이걸 쓰면은 좋은 점은 저는 PRP를 쓰진 않는데 PRP랑 비교했을 때 통증이 한 경험적으로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찌르는 정도의 느낌이지 주사액이 주입되면서 느끼는 통증은 거의 없고, 이게 그리고 주사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앰플 똑 따가지고 주사기 재서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 정량화할 수 있다. 근데 PRP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가 들어있어서 혈관 재생이라든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으나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은 피를 뽑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 혈구 세포들을 정량해서 그 버피코트에 있는 원심 분리게 돌려서 그 가운데에 있는 하얀 버피코트라고 하는데 그 성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배에서 10배 가까이 농축이 됐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매번 정량으로 정확하게 농축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축을 하고 뽑아서 쓸 때 10분 정도가 지나가 버리면, 그 원심분리기 돌리고 채취하고 10분이 지나가 버리면 효과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 내에 또 주사해야 되는, 뭐 주사야 몇 초면 하긴 하겠지만 아프면서 피도 뽑아야 되면서 농축도 시켜야 되면서 그 다음에 주사를 10분 이내에 해야 되는 단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PDR에는 그런 단점은 없거든요. 물론 성장인자가 엄청 많거나 그런 재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조직 재생, 콜라겐 재생, 염증 완화, 그리고 통증도 적으면서 빠르게 주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로 인해서 저는 이제 PRP보다는 PDRN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리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톡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톡스는 메인 치료라기보다는 저는 좀 약간은 보조적인 치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주 맞았을 때 내성 톨러런스가 또 생긴다고 보고가 돼 있잖아요. 한 번에 두피에 맞았을 때는 대략 50유닛에서 100유닛 사이 정도를 맞게 되는데, 물론 한 번 맞았을 때 과량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하나 어쨌든 100유닛 가깝게 되는 그 보톡스를 그렇게 뭐 2, 3주 간격으로 놀만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찾아봤던 논문에서는 한 달 간격으로 100유닛씩을 총 6번, 그러니까 토탈 도합 600유닛을 6개월 내에 맞는 프로토콜이 제시도 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길어졌습니다. 최소 반기에서 분기, 100유닛을 주더라도 반기에서 분기별, 그러니까 반기별이면 6개월에 한 번이고 분기별은 석 달에 한 번이니까 그 간격이 좀 늘었죠. 그리고 이 보톡스를 맞았을 때 통증 물어보시면 통증이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PDR은 놓는 거 정도 되는 것 같고, 안면 보톡스를 맞았던 분들에게 보톡스를 두피에 놔드렸을 때 통증은 훨씬 안면보다는 덜하다. 그만큼 두피가 안면보다는 좀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좀 단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곁다리로 보톡스를 맞으면 여름 다가오잖아요. 좀 두피가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좀 써볼 수도 있겠고, 근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10명이면은 1명 정도는 반응이 거의 없는 느낌? 그래서 치료 논문에서도 10명이면 한 85% 정도는 반응이 있지만 15%는 반응이 없거나 좀 악화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한 9대1, 8대2 정도의 비율이긴 한데, 어쨌든 나머지 80%는 효과를 보는 거니까 보톡스를 이렇게 분기나 반기별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엑소좀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엑소좀은 솔직히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혹은 뭐 지방에서 엑소좀을 활용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보통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 치료는 PDRN을 깔고 엑소좀이라든지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MTS 요법, 그러니까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이기 때문에 주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MTS 마이크로니들 테크닉으로 그 엑소좀이라든지 사이토카인, 비타민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MTS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MTS도 여러분들 그 얼굴에도 쓰잖아요. 주베르을 한다든지 리쥬란 아니면 PDRN 이런 것들도 MTS로 쭉쭉쭉쭉 뿌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피도 MTS 단독 요법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수리 M자는 뭐 외국 영상 같은 데는 MTS 롤러, 도마 롤러를 사용해서 그 탈모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정수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번 개념 자체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를 약간 혹은 상처를 약간 내서 그 안에서 재생인자가 분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밭을 가는데 밭을 조금 딱딱하게 굳은 밭을 그 홈이나 곡괭이로 파가지고 좋은 성분, 땅속에서 좋은 성분이 뒤섞일 수 있게 한번 숨통을 틔워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밭갈이를 한번 한 거랑 안 한 거랑 다르니까 그런 개념으로 MTS를 저도 사용하고 있고, 정확한 깊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이 있었고 저도 찾아봤는데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전동 MT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회용 전동 MTS 그 앞에 팁을 가리키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논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깊이로 했을 때 얼마나 이거를 어떤 깊이로 얼마나 오랜 기간 몇 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제시된 게 있는데, 이거는 제 기술이라서 여기서 밝히기 좀 그렇고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해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 MTS 했을 때 효과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짝 피 맺혀서 그거를 흡수하게 도와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TS라든지 이제 PDRN 주사 놓고 MTS로 그렇게 주사하지 못하는 약물들을 사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마트룩스, 그러니까 모낭 레이저를 쏘였을 때 파장들이 그냥 약물만 발라가지고 혹은 주사만 해가지고 한 것보다는 MTS를 한번 해서 싹 밭갈이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피부가 인위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레이저 빛의 투과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랑 같이 했을 때 모낭 레이저 스마트룩스가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되는 느낌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논문에도 MTS를 하고 났을 때의 모낭 레이저의 효과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DRN 그 다음에 MTS를 이용한 그 별개의 주사를 하나 그 뿌리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룩스까지 요거를 이제 털순상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제 환자분들 오시면 거의 만족도는 95%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5%는 진짜 반응이 없는 경우, 혹은 환자는 만족하나 제가 임상적으로 불만족한 경우가 5%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열의 9 정도는 거의 대만족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MTS, 모낭 주사 이런 것들이 정수리 탈모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래도 약간의 일말의 그 모낭이 살아있을 때의 효과가 큰 거고, 애초에 제가 봤을 때 제가 불만족하는 것 중에 5% 내에 들어가시는 분 중에 워낙 원래부터 애초에 머리카락 굵기라든지 밀도 자체가 떨어지시는 분들에서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너무 소형화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탈모약,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먹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모낭 주사만으로는 좀 한계를 느끼는데, 무조건 이게 주사 전에 탈모약을 먹어야 되느냐? 근데 탈모약을 못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눈이 뻑뻑하다거나 뭐 침샘 분비가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원장님 좀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저는 진짜 못 먹으니까 머리가 안 나도, 개선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주사라도 놔주세요 했을 때, 이런 분들의 효과를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예, 효과가 분명히 있고, 진짜 제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환자분들이 약간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지표의 임상 사진들을 이제 조금씩 구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정말 탈모약을 못 드시는 상황의 정수리 탈모 환자분들은 모낭 주사랑 모낭 레이저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직한 제 심정으로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진짜 효과가 없겠습니다, 크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선 제시하고 깔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효과가 그래도 좀 보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그렇게 이제 모낭 주사, 레이저까지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모자라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모발 이식을 말씀을 드리거나, 이식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 두피 문신을 권해드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쇼츠라든지 영상에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정수리 탈모는 약부터 드세요. 약을 안 드셨으면 약을 드신 다음에 모발 이식이 됐든 모낭 주사가 됐든, 뭐 모낭 주사 탈모약 먹으면서 같이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 치료를 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난 다음에 모발 이식을 선택하셔야지, 성급하게 모발 이식을 선택하시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약발이 너무 잘 들어요. 정수리 탈모 쪽은. 그래서 같이 약을 먹고 개선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개선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모낭 주사를 추후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약 먹고 나서 해보거나, 그래도 내가 이걸 조금 더 밀도 불만이 있어서 채우겠다 하시면은 그 이후에 채우시는 겁니다. 정수리 탈모인데 약을 시작도 하는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또 모발 이식, 이것도 몇십 분 분량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수리 탈모의 모발 이식은 만약에 약을 먹고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식을 들어갔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M자는 없잖아요.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M자를 심으니까 만족도가 좋지만, 정수리는 주변에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적지만 있는 상황인 경우가 있거든요. 약을 먹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사이사이 끼워 넣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족도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없는데 흰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거랑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진 데다가 다시 덧그리는 거는 느낌이 확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 올라와서 살아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모낭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식목이 날이나 슬릿으로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반 탈락이나 밀도 불만들이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식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기존 모낭들이나 모발들을 다치면서 이식을 해야 돼서 만족도 자체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잘된 그 정수리 모발 이식을 보면 되게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흐뭇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곡해서 듣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잘해야 되고, 약을 먹은 다음에 올라온 거에 부족한 정도의 밀도를 욕심 크게 부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식할 모발이 자체가 양이 너무 적고 면적이 넓다 그러면 정수리의 두피 문신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만한 게 정수리 탈모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정수리 탈모 악화되는 부분은 스트레스가 진짜 큽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크고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 호르몬의 증가, 코티솔 호르몬이 이 모낭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요 ECM에 있는 콜라겐들을 공격을 하고 그 조직들을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모낭 세포가 갑자기 시그니에 살다가 빈민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궁핍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 버티죠. 못 버티고 탈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야 되고 수면 시간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것 자체도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도 6시간 미만 잤다는 얘기는 보통 4, 5시간 정도 그 정도 잤다는 얘기인데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20시간을 깨 있는 거니까 20시간 정도로 깨 있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승하고 상승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코티솔을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자체는 머리로 가는 영양분을 감소시키면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햇볕 노출도 여러분들 모자도 이제 볕이 세지잖아요. 볕이 세지면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그 옥시전 스트레스,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가 머리에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모낭에 그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은 그것도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절 탈모이긴 한데 그 부분은 햇볕 쏘이는 것도 정수리 쪽에 머리 빠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머리 큐티클이라고 그러죠. 머리카락 실질 자체 큐티클도 푸석푸석하게 그리고 자외선 노출됐을 때 백모 하얀 흰머리가 생기게 DNA가 변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햇볕 노출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잠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거는 여러분들 잘 드시면 되는데 이 아까 코티솔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그 가당 음료 있잖아요. 달짝지근한 음료, 탄산음료 이런 거를 먹었을 때도 코티솔이 상승하면서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 논문이긴 해서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험적으로 봤을 때 가당 음료를 먹었을 때 몸에서의 그 산화 스트레스 증가, 코티솔 레벨의 상승 이로 인한 탈모의 악영향 요 캐스케이드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면 되고 술, 담배는 뭐 진짜 언급은 안 했지만 술, 담배 좋다고 하는 사람 없겠죠. 술, 담배 주의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 빈혈, PCOS, 다용성 난소 증후군 여성분들 특히 그다음에 폐경기 여성분들 이런 데는 이제 정수리 탈모 악화의 좀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정수리 탈모 해결 잘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털순삭이었습니다.